대부분의 척추 질환에서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먼저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 흔히 UB라고 부르는 수술입니다. 약 7mm 정도의 작은 구멍 2개만 뚫어서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근육을 자르지 않고 근육 사이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국 수술 후의 재활과 생활 관리가 잘 되어야만.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종렬입니다. 저는 신경외과의 여러 분야 중 척추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치료해 왔는데요. 처음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고난이도 척추 수술과 치료를 맡아서 했었고, 지금은 좋은 삼성병원에서 척추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해왔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는 단순히 영상 검사상 보이는 병변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을 해결해서 일상생활로 환자가 복귀할 수 있게 만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그래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치료와 수술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질환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척추 질환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 의학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로 당기는 듯한 통증이나 전기가 오는 듯한 저림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증상이 덜한데 오래 서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점점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쪼그려 앉아서 쉬면 좀 통증이 완화되는 간헐적 파행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척추뼈가 불안정해 위쪽 뼈가 앞으로 밀려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혹은 오래 서 있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요통이 심해집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 협착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한 척추 협착증 증상인 간헐적 파행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는 변형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허리가 휘어있기 때문에 요통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2차적인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상만 봐도 어느 정도 구분은 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하나요? 과잉진료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요.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진료는 아니고요. 검사별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엑스레이는 뼈의 배열, 모양, 간격, 정렬 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확인하는 데 좋습니다. CT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정밀해서 미세한 골절이나 주간판이나 인대의 석회와 같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MRI는 주간판이나 인대, 신경 같은 연부 조직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주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불립니다. 엑스레이, CT, MRI와 같은 다양한 영상 검사는 각각의 장점이 다르고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질환 진단을 받으면 이제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척추질환 환자들이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우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시작하고 이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터져나온 디스크 조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 서서히 흡수되거나 수분이 빠져 크기가 줄어들면서 신경을 압박하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연 치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보조적인 치료들이 있습니다. 약물이나 주사, 시술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이고 신경 주위 부종을 완화시켜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다음 단계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발목이 처지는 마비 증상 또는 대소변 장애처럼 신경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태에는 지체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서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먼저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척추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바로 큰 시술이나 수술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비수술 치료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병의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1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만드는 화학적 원인, 즉 염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이완제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며 신경통약은 신경통증을 완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성기 통증을 가라앉히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중요한데요. 물리치료의 목적은 기능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데 있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높이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 통증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의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몸을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면 초기 단계의 척추 질환은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은 수술로 가기 전 단계, 특히 중기 단계에서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의 가장 큰 목적은 신경을 직접 누르는 물리적인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신경 주변에 생긴 염증과 부종 같은 화학적 자극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신경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술이 척추신경주사, 우리가 흔히 신경차단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증을 만드는 신경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해 줍니다. 다음은 신경성형술입니다. 이건 꼬리뼈를 통해 아주 가느다란 관, 즉 카테터를 넣어서 신경 주변에 붙어있는 유착을 풀고 염증이 심한 부위에 약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이건 신경성형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방법인데 풍선이 달린 특수 카테터를 병변 부위로 삽입해서 풍선을 부풀려 공간을 만들어주고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준 다음 그 자리로 약물을 주입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술들은 절개 없이 진행되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 수술로 바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분들께 좋은 중간 단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에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시대가 지나고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더 높은 해상도로 병변을 보면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적인 절개 수술이 있습니다. 피부와 근육을 넓게 절개해서 병변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척추 안정성에 중요한 근육과 인대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회복이 오래 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부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미세현미경 수술입니다. 절개 부위를 줄이고 수술용 미세현미경으로 병변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전통적 절개 수술보다는 근육 손상이 적지만 시야가 한정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구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 흔히 UB라고 부르는 수술입니다. 약 7mm 정도의 작은 구멍 2개만 뚫어서 진행하는데 한쪽 구멍에는 초고화질 내시경이 들어가서 약 20배 확대된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다른 쪽 구멍으로는 다양한 수술 기구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육을 자르지 않고 근육 사이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정리하자면 척추 수술은 계속해서 병변을 더 잘 보면서 더 작게 절개하고 정상 조직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그 흐름 속에서 현재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왜 움직일 수 있는 인공 디스크 대신 뼈를 넣어서 굳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핵심은 수술의 목표 차이에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는 디스크를 대체해서 움직임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고, 유압술은 움직임을 없애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 불안정성처럼 척추 마디 자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움직임이 오히려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움직임을 없애줘야 통증이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추 인공 디스크는 경추 인공 디스크에 비해 기술적인 한계가 많아서 현재는 실제 임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추는 목보다 하중이 훨씬 크고 움직임 범위도 달라서 인공 디스크가 장기간 버티기 어렵고 합병증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한 불안정성이 있어서 통증이 유발될 때는 요추 유압술을 통해서 손상되고 불안정한 디스크를 제거한 뒤 그 공간에 뼈를 이식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해 마디를 단단히 붙이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흔들림이 사라지고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 디스크 치환술과 척추 유압술은 목표 자체가 다르고, 요추 부위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인공 디스크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압술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주변에는 우리 몸을 세로로 기둥처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척추 심부 근육은 척추뼈 마디를 붙잡아주면서 척추 안정성을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절개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근육을 절개하거나 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고, 수술 후에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수술 부위 위아래 마디에 더 큰 부담이 가서 새로운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는 인접마디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근육을 자르지 않고 근육 사이의 틈을 따라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 통증이 훨씬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장기적으로도 척추 안정성을 유지해 재발이나 추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즉, 근육 보존은 단순히 수술 직후 회복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의사의 역할은 수술로 당장의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재발을 막는 건 환자 본인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생긴 근본 원인, 즉 생활 습관이나 약해진 근력은 환자분 스스로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세 교정입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항상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셔야 할 점이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허리에 약 35% 정도 더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력 강화입니다.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건 뼈나 인대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심부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을 꾸준히 강화하면 척추가 덜 흔들리고 재발 위험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야 하고,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있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허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결국 수술 후의 재활과 생활 관리가 잘 되어야만 수술한 부위를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이후의 허리 건강은 환자분 본인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척추 질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회복의 대상입니다.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수술적인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도 최근에는 우리 몸의 부담과 합병증이 덜한 최소침습 척추 수술로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수술 치료부터 최소 침습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전문의와 잘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든 뒤에도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 척추를 지켜야 합니다. 작은 자세, 습관 하나, 매일 하는 스트레칭 하나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의
허리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통증을 참고 견디며 지내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관리만 있다면 척추 질환과도 충분히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